네, 안녕하십니까. 플랜츠 컴퍼니의 시골란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뜬금없이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 식물이 좀 이상해요. 시골란스님한테 샀는 안스리움이, 애가 좀 이상해요. 아파요. 죽어가요. 와, 그래서 저도 말로만 들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요구를 하죠. 그분들한테. 그래서 사진을 받아서 보면 대부분 다 똑같은 증상이에요. 이게 특히나 안스리움이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제가 한두 분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케어를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 외에도 알게 모르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은 컨텐츠라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할 것도 없는데 이게 무름병이에요. 이게 여름에 이제 보통 무름병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고가의 안스리움을 구입을 하시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름병이잖아요. 보통 그러실 거예요. 막 몇십만 원, 작게는 뭐 몇만 원에서 비싼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것들을 구입을 하셔서 무름병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셔요. 분명히.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그렇고 컨텐츠를 찍을 때에도 간혹 그런 말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식물 삼투 현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광합성을 하면서 생기는 증산작용은 또 뭘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말인데,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전문 지식을 요하고 대학을 다니고 전문 논문이나 이런 거를 또 하고 했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저한테도 취미예요. 이 식물에 대한 영역은 취미인데, 취미를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취미를 조금 더 건강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시는 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취미라는 영역이 돈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공간적인 여유가 되면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꾸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를 잘 모르는데 죽으면 또 사지 안 되면 또 사지 이거는 취미가 아니고 그냥 돈 쓰시는 거죠. 그냥 돈을 어디에 쓰실 데가 없어서 쓰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삼투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제 밤비노 바리에가타죠.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애인데, 이 삼투 현상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식물을 배제를 하고 제 몸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신길동 짬뽕이나 진짜 매운 음식을 제가 섭취를 하잖아요. 제가 원래 맵찔이기 때문에 매운 거는 잘 못 먹는데, 짜고 맵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어요. 먹게 되면은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세요? 물이 막 먹고 싶죠. 물이. 왜 그러냐면은 농도가 진한 성분이 농도가 연한 성분에 습기를 빨아당겨요.
물을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신길도 짜장면, 짬뽕을 막 먹고 국물도 먹고 너무 맵고 짜고 한데 이게 제 몸에 들어갔을 때 이 음식이 제한테 있는 원래 수분을 당겨요. 식도를 넘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막 그게 삼투 현상이에요. 농도가 짙은 것에서 연한 곳에 물을 빨아당기는 게 삼투 현상입니다. 그럼 식물로 비교를 해보자면 얘가 이제 있잖아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물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물이 이제 침수를 해서 이 화분 가득히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뿌리에서 이제 물을 빨아당겨요. 빨아당기거든요. 빨아당기고 수관을 통해서 줄기로 해서 잎으로 해서 광합성을 하는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을 그냥 키우진 않잖아요. 물에 영양분도 탈 때가 있고, 뭐, 농약을 탈 때가 있고, 농약은 애가 아플 때 타고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영양제를 타거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비료든 농약이든 희석 표기표가 있어요. 농도 표기. 그러니까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 희석을 해야 농도가 식물한테 맞으니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를 나는 좀 더 빨리 키우고 싶어 100분의 1로 희석해서 급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농도가 짙은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화분에서 농도가 짙은 그 성분이 얘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수분을 당겨요.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얘를 먹는 게 아니고 얘가 오히려 식물에 있는 거를 수분을 빨아당기는 거죠. 이게 삼투 현상입니다. 그리고 비료 그 다음에 농약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강요하는 그 중요시하게 그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희석 그 이제 농도를 잘 섞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투 현상이 그런 건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무름병. 무름병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누구한테 들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식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나 조금 지식에 관해서 조금 등한시 하셨던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무름병은 물을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물을 많이 줘서 물을 많이 먹어서 막 그 물이 너무 많아서 수분이 너무 많아서 무름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경재배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수경재배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수경재배는 물 안에 이제 삽수해 있는 개체를 그냥 담궈서 키우는데 그러면은 수경재배하는 애들은 무름병이 100%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무름병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 하면은 물을 많이 줘서 생기는 건 맞지만 그게 주 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무름병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화분에 흙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 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내 환경에 어떻게 맞는 흙을 찾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세요. 제 매장 같은 경우는 습도가 365일 80%가 이상입니다. 보통은 이제 겨울철은 75에서 80%, 여름은 그냥 그 습도계 표시가 그냥 줄로 딱 끄여져요. 100%가 넘어버려요.
그럼 저는 매장 자체가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공극이 작게, 그러니까 공극이 뭐냐 하면은 여기 화분 안에 있는 공기층, 화분 틈새 틈새의 미세 공기층을 공극이라 합니다. 이 공극이 밀집도가 진짜 빽빽하게 공극이 없을 정도로 하면은 제 매장에서는 무조건 무름병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무름병이 무조건 오냐?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 화분 안에도 미생물이라는 게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극이 진짜 없어서 진짜 밀도가 높은 막 진흙 같은, 그러니까 100%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면은 여기서 원래 발생을 해야 되고 이제 이 식물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박테리아 중에 하나가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호기성 박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호기성은 뭐냐 하면은, 호기성 박테리아들은, 얘네들은 산소를 먹고 자라요. 호기성 박테리아는. 그러니까 이 화분에 산소가 많잖아요. 산소 농도가 많으면은 호기성 박테리아가 증식을 막 하겠죠. 그러면 호기성 박테리아는 이 공기를 먹고 이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먹었으니까 배출을 하죠. 배출을 하는 거를 무엇을 하냐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냄새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는 식물에 좋은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광합성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야만 식물한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공기가 없다, 진짜 희박한 상황이고 물을 막 계속 줬다, 그러면은 공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게 현기성 박테리아거든요. 현기성 박테리아는 그러니까 어떨 때 증식을 하냐 하면은 무산소, 산소가 없을 때, 그때 증식을 합니다. 현기성 박테리아는 그때 증식을 하고, 현기성 박테리아도 이것저것 먹겠죠. 뭐 다른 미생물이라든지 뭘 먹고 난 다음에 배출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다들 아시죠? 냄새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냄새일 거라는 건 아시고, 상태가 안 좋은 화분을 털었을 때 나는 냄새, 진짜 안 좋은 그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호기성 박테리아가 있어야 되는 화분에 현기성 박테리아가 발생을 하고, 그 현기성 박테리아가 발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거는 과하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져 버리고, 그래서 현기성 박테리아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흙은 썩어요. 맞지 않습니까? 흙이 썩거든요. 그러면은 흙이 썩으면은 그 썩은 데에서 발생하는 또 안 좋은 박테리아가 또 생겨요. 그래서 얘 식물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이제 물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무름병입니다. 그러면은 무름병은 어떤 병이냐?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름병이 달리 이제 뭐 식물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하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연부병이라고 해요. 근데 무름병보다는 연부병이라는 게 좀 전문성을 띠고 있는 말이죠. 이게 이제 연부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암모니아가 형성이 돼서 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왜 무름병이 발생을 하냐? 그거는 이제 세포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막 이래 자라면 그 뿌리도 이제 사람으로 좀 피부라고 하죠.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거 세포벽 중간중간 층에 팩틴질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 성분이죠. 그 세포벽 안에 있는 팩틴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녹아서 점점 물기로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 그 성분 자체가 팩틴질이, 이게 이제 세포벽 세포벽 이거를 뚫고 들어오는 얘네들, 암모니아 얘네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외에 나쁜 그런 박테리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얘가 녹아요. 펙틴질이. 펙틴질이 녹으면서 물렁물렁해지죠. 막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진짜 뿌리부터 해서 줄기까지 다 타고 가요. 안스리움 종류는 어떻게 시작하면은 잎이 그냥 튼튼해. 하엽도 아니야. 근데 노란색으로 점점 바뀌어요, 애가. 노란색으로. 그게 이제 무름병의 시초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화분을 털어야 돼요. 무조건 화분을 털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밑에서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거의 99.9% 요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화분을 털게 되면은 99.9%는 뿌리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무름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하냐?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사실은. 경험이고, 뭐 소위 이제 뭐 좀 막말로 얘기를 하면은 식물도 죽여본 놈이 잘 키운다. 이런 말씀을 흔히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얘들을 어떻게 뭐 일부러 죽이진 않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식물이 많이 죽은 사람은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얘 왜 죽었지? 얘 왜 죽었을까? 막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래서 내 식물이 죽었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본인만의 방법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시는 분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내 식물이 죽었어. 근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가격도 비싸.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이거하고 내하고 안 맞아. 식물하고 내하고 안 맞나 봐. 그만해야지. 이렇게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이 계세요. 포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식물 쪽 인원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경기도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안 좋고. 근데 좀 이런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이런 식물에 관한 얘기도 누구하고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좀 많이 만나고 싶어요. 많이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영상도 찍고, 이렇게 경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 죽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뭐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아요.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식물 쪽에서 인지도가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한데, 그 중에서 뭐 잘 모르는 분 중에 한두 명만 보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 한두 분이 포기를 안 하시고 끝까지 식물을 케어를 잘 해주신다 하시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증산작용과 광합성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삼투 현상하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보다는 이 증산작용과 광합성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해야만 삼투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증산작용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증산작용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베개 물을 먹었어요. 식물이 뿌리로. 그러면은 얘가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합성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 광합성을 하기에 이제 완벽한 조건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밤, 그 다음에 우기, 이런 그럴 때 햇볕이 없잖아요. 광합성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햇볕인데, 햇볕이 없을 때 얘가 만약에 100을 흡수를 했는데 70만 광합성을 했어. 그럼 나머지 30은 얘가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이 30을 배출을 하는 게 증산작용입니다. 자, 그럼 증산작용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보통은 알로카시아를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알로카시아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고가다, 아니면 애가 어리다,
유묘다. 그러면은 얘를 가둬요. 90% 이상은 다 가둬서 키우실 거예요. 그럼 가둬서 키우다 보면은 이 가둔 뭐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아니면 피규어통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라든지 미니 하우스라든지 이런 표면에 물기가 막 생기는 게 보여요. 옆에. 그게 바로 정산작용입니다. 얘가 수분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정산작용이고, 이 정산작용이 제대로 되면은 얘는 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식물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표면에 생기는 물만 봐도 아, 얘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크고 있구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정산작용은 또 어떻게 또 확인이 되냐 하면, 좋은 게 확인이 되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침엽수 숲이라 하죠. 막 그런 숲 있잖아요. 막 우거진 숲. 한여름에 거기 딱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광합성 때문에 그래요. 그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은 진짜 수분을 많이 내뱉는 애들이거든요. 특히 침엽수 애들은. 그러면은 이 침엽수 애들은 그 열기를 같이 해소를 시켜버려요. 정산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숲에 들어갔을 때, 아,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합성. 광합성은 중요하죠. 광합성에 필요한 절대 요소가 뭘까요? 다들 아세요? 보시는 분들. 광합성에 필요한 절대 요소는 일단 햇빛, 물, 이산화탄소. 이 세 개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삼투 현상 때문에. 삼투 현상도 말씀드리고, 혐기성, 그 다음 호기성.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산화탄소가 호기성일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서 식물한테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 게 요 내용입니다. 식물은 기본적으로 햇볕,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그걸로 광합성을 하면서 얘 몸속에 영양분을 만듭니다, 식물이. 그래서 그 영양분으로 얘들이 점점 커지고 자라고 하는 것, 그게 광합성입니다. 그러면은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흡수해요? 어떻게 흡수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뿌리로 일단은 물을 흡수를 하면서 기타 영양분도 같이 흡수를 합니다. 그 중에 이산화탄소가 같이 들어가요.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양보다는 훨씬 많이 흡수를 하는 게 잎 뒷면입니다. 이렇게 잎 뒷면. 잎 뒷면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봐가지고 눈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요 뒤에 보면은 이제 뭐 특수 현미경이나 이런 거 뭐 기공이 진짜 많아요. 이 뭐 얘도 그렇고 안스리움도 그렇고. 저는 일단 관엽 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공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기공으로 이산화탄소를 빨아당겨요. 그러면은 자, 잎으로 빨아당겼죠. 뿌리에서 어느 정도의 영양분과 어느 정도의 수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분에 희석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당겼어요. 얘가 수간으로 쭉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잎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팽합 현상이 생깁니다. 팽합 현상은 뭐냐 하면은 잎이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탱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팽합 현상입니다. 수분, 이산화탄소, 물. 수분, 이산화탄소, 그 다음 햇볕. 이 모든 게 적용됐을 때 팽합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광합성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면은 과실수를 하면은 열매가 굉장히 맛있는 게 열릴 거고, 우리가 하는 이 관엽이라 하면은 얘네들이 잎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내뿜는 진짜 예쁘고 탱탱하고 건강해 보이는 잎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무름병이 왜 오냐로 시작을 해서 지금 광합성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광합성이 중요하지 않다, 무름병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무름병은 식물을 키우면서, 특히 관엽을 키우면서 굉장히 흔히 올 수 있는 게 무름병이에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물을 줄 때 저는 이 수조에 있는 기포기 있죠. 공기를 막 발생해주는 그 기포기로 막 돌려는 물을 줘요. 그 물 안에는 용존 산소량이 굉장히 많은 물을 얘들한테 급여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중간중간에 공극, 이 공극에서 이제 얘네들이 숨을 쉬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뭐 각자의 경험이 많습니다. 뭐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오는 제 생각이고, 뭐 저가 아닌 다른 분들의 또 생각은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고, 그건 좀 숙지를 잘 해주시고, 특히 이 여름을 잘 넘기면은 또 안스리움의 계절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알로카시아의 계절입니다. 알로카시아들은 얘도 이제 신엽이 또 나오고 있죠. 폭풍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죠. 근데 알로카시아 중에서도 이제 수분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크게 많이 안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몬스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런 디테일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컨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컨텐츠는 이제 뭐 농약에 대한 거는 워낙 많이들 아시고 하시는데, 이제 영양소, 뭐 어떨 때 어떤 영양분을 쓰고 어떨 때 어떤 영양분을 써야 되는지, 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만 알고 있는 팁, 뭐 식물을 커팅했을 때에 뭐 바르는 뭐 연고도 있고, 그 다음에 계피가루도 있고 많잖아요. 한데 또 저는 또 따로 쓰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한 적은 없는데, 뭐 제가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추천드릴 거고, 아무튼 다음 컨텐츠는 그런 걸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제 영상이 얼만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식물을 하는 식주사 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